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오는 만큼 또 원하는 것들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고 또 지역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죠.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또 조성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일종의 우리나라 투자 유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였고요. 세계 최고의 투자처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 청년과 지역이 들어간 이유는 투자를 가급적이면 청년, 또 지역 중심으로, 지방 중심으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투자 확대, 동반 성장을 논의한 겁니다. 7개 주한 외국 상의,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 정책실장 외에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런 이 기반과 제조업 기반도 있죠. 우리가 또 인재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지방 청년 위주로 투자를 또 당부했습니다. 지방 중심 정책 추진 중 실제로 발표된 내용 또 KTV를 통해서 또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합동으로 청년 도약, 지역 성장 중심 외국인 투자 지원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 또 건의할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또 건의로 또 질문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거다. 지원책도 내놨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제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또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필요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360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지방으로 시설 위주로 또 채용 위주로 된다면 더 좋은 것이니까요. 코스피 5천을 돌파했고 정상화 과정이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지원 정책의 방향이냐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수 있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뭐 우리가 상법 개정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AI,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자신 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달력한 것도 한국 주식거래소였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만큼 그때 만약에 주가를 조작하면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 초점은 간담회의 초점은 지방, 청년 위주의 투자를 당부하고 있고 지방 중심의 정책을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었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지방 중심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이 정책의 방향과 함께 결부되는 외국인 투자를 또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견이었을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Capital market reforms are essential not only to address the CRE discount, but also to attract long-term investment, create quality jobs for young people, and support a balanced regional growth, which is part of our discussion today. Predictability in policy, competitiveness and equal treatment of different industries, and speed of execution. Our call to action is very clear. Make reinvestment in Korea faster, simpler, and more predictable. 바로 옆에 계신 네, 분만 이호상 빼고 계속 국회의서 먼저 발언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감사합니다. 유로파 회사 한국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행 속도 빨리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한민국에 그걸 이제는 외국인 기업들이 더 좋아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좀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조치하겠다라는 점도 화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규제 개선에 한 목소리에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투 기업들은 투자가 또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뭐 대통령들의 발언은 많았지만 네.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상공회의소별로 규제 목록을 제출하면 검토 후 통보를 하겠다. 이제 이 과정이 빨라야 될 겁니다. 건의사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느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주주제도를 개혁해서 합리적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제는 예측 가능한 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좀 해달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건 청년 고용 그리고 지역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년 고용 확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년들 고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점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AI 시대 더 그럴 수 있고 지역 투자 또 지역 이제 5극 3특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동참을 해달라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청년 도약 지역 성장의 외국인 투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한 것인데요. 지방 투자 외투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 입지 지원을 강화했다. 뭔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AI 등 4대 산업에 대해서는 30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현금, 입지, 연구개발, 인력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현금 보조율은 더 높인다.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서울에서 점점 멀수록 뭐 해남 같은 곳, 또 남해 같은 곳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임대료도 우대를 받는다. 외투 기업들이 지방 대학의 채용 설명회도 10회로 확대됩니다. 지방의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지역 대학은 마이스터 고등과 연계해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역량을 키우는 그런 취업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한국은 저평가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제대로 평가되면 어느 정도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위치한 구조물 일부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대통령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동관리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양식하는 거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금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설명이 현실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옮깁니다. 왜냐하면 네. 석연치 않았고요. 그 설치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방중했을 때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중국이 강대국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국 외교부는 이동식 관리 플랫폼과 관련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옮기겠다는 이야기죠. 중국은 2018년과 2024년에 연어 양식장 2곳을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야기하기로는 연어 양식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에는 또 시추선을 개조한 양어장 관리 시설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일 오후에 이 중국 해사국이 항행 작업 경고를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오는 것 자체를 이제 경고를 하는데 그 부분을 중지했다는 것은 그 근처를 이제 공동 수역이니까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1일 자정까지 예인선 2척을 동원해서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의 성과의 것이고요. 서해 구조물은 항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산둥성 북쪽 항구로 옮겨갑니다. 그거는 이제 산둥성 북쪽은 중국의 영해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논의를 해서 22일 만에 조치를 했다. 이건 중국이 상당히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빠르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계의 복원 흐름 속에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말 그대로 실용 외교의 성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 역시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한중 관계에서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한한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방중 이후에 철거를 예고를 했었고요.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외교부는 한중 관계 발전에 의미 있는 진전인데 이게 이제 돼야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설명 그렇습니다. 기업 자체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중국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했는데 한중 관계를 의식한 거죠. 이건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는 양식 시설 관련 입장에 변화는 없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네. 이거 우리 입장 변화한 거 아니고 그냥 옮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서 남은 2개의 양식 시설을 철수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간다. 계속 요구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과는 진전, 그런가 하면 미국과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속내가 뭘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급격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냉철하게 반응을 하는가.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것도 다분히 거래 기술 차원 아니냐라는 이 해석도 나오고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몰려 있거든요. 예. 그 이유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잘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또 입장을 변경해서 표명했어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네. 그 이야기는 뭐 협의를 해서 25%안 올리겠다는 이야기였죠. 관세 25%로 인상 예고한 하루 만에 이제 또 입장 변경을 표명을 한 것인데 백악관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합의적인 법적 절차를 한국이 뭐 미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악관은 이제 대통령을 대변하는 곳이니까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또 압박용 아니냐. 왜냐하면 2월 달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관세 관련 법에 대한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전에 우리나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 확정이 돼야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다분히 있는 겁니다. 미국은 관세 알림을 하고 난 이후에 개재하고 난 이후에 2달 만에 이제 관세 문제를 거론한 건데 뭐 다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 사정이 있는 거죠. 동맹국의 이 관세를 압박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지율이 38%로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세 판결도 임박했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면서 미국 국내에 이런 결집을 노리는 이런 다목적 이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부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인데 입법 지연, 농업 산업 분야도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미국으로서는 얻어내기 위한 이익인 것이니까요. 청와대는 미국의 불만은 있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본인의 SNS에. 네. 100% 대미특별법 지연 때문인데 11월 달에 발의가 됐고 내용 검토를 하고 여야 간의 합의도 이루어져 있고 2월 중에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검토해야 되고 소위 또 상임위원회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서 본안으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법안 처리가 이제 느리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에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MOU냐? 미국도 이거를 법안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 심경의 변화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제출 달의 1일에 이제 관세 인하는 소급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11월부터 자동차 관세 등 이제 효과를 이제 보는 것인데 현재 5개의 한미 투자법이 발의 중이고 국회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있는 상황들을 미국에 설명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언제쯤 되는 것이고 1년 12개월을 봤을 때 2월에 처리되는 게 늦은 겁니까? 그럼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달에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머물렀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급하게 지금 미국으로 가서 오늘 오전에 러트닉 장관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대화 채널은 빠르게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워낙 이제 미국에서의 신임도가 높은 김정관 또 장관이죠. 지난번에 에이펙에 들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포럼 하면서 바로 또 김정관 장관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바로 급파가 됐습니다. 김정관 장관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린 지 3시간 만에 우리는 대책 회의를 했고 청와대는 미국 측의 행정 조치가 있어야 25% 올라가는 거 발효가 되는 것이 당장 발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미국에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급파가 된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쿠팡의 로비 때문 아니냐, 뭐 디지털 규제 탓 아니냐, 또는 뭐 일각에서는 뭐 종교 때문 아니냐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유로 삼는 것은 그대로 SNS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협의가 되고 있고 여한국 통상본부장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와 또 협의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부 국회의 관세 합의 이행 이 스케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하면 뭐 관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소식도 짚어보죠. 연일 SNS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설탕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당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것이 많이 검토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설탕세를 이제 화두로 꺼냈습니다. 실제로 의료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탕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 공공 의료 투자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거는 모든 개인에게 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다. 설탕 가다 사용 기업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국민 또 80%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회 전반의 보건 의료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죠. 설탕세 도입 품목은 음료, 과자, 빵 이런 이제 만드는 기업들에 부과되는 미국 5개 주도 도입을 했습니다. 33% 부과 후에 소비량이 3분의 1이 감소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국민 건강권 또 재원 활용 방안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한다면 뭐 추진하는 것을 충분히 또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